40주간의 설레고 행복한 여행, 임신. 긴 여행의 마지막 도착지에서 평생을 사랑하며 살게 될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출산은 이렇게 성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반대로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다가옵니다. 2부에서는 예비 엄마 아빠가 궁금해하고 있는 출산 관련 궁금증들과 태교, 산후조리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한 우리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 함께 갈까요? 부부가 만나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낳으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첫 아기의 육아는 아무래도 당황하는 일이 많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아기를 대하고 보살피면 걱정스러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산계획서는 진통, 분만, 출산, 산후조리 과정에서 부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적는 것입니다. 부부가 출산계획서를 작성하면 출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놓친 것은 없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별로 출산 시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종합병원엔 많은 의료진, 최신 의료시설이 구비돼 있어 위험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수가 많아 담당 의사와 긴밀하게 상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많은 종합병원에서 모자동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욕을 시키거나 검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아기와 함께 할 수 있어 모유 수유가 편합니다. 진통, 분만, 산모 회복을 한 병실 침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모가 대기실, 분만실, 회복실을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 전문 병원은 소아과와 함께 있어 신생아 검사 및 예방접종을 하기 편리하고요. 아이의 진료 기록을 출생부터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출산 후에 부인병 예방검사를 받기에 편합니다. 여성 전문병원은 규모뿐 아니라 의료진의 구성과 소아과, 각종 클리닉의 수준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성 전문병원의 비용은 다양한 서비스가 더해져 전체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 병원은 진료 절차나 입원 규정 등이 간단하고요. 산모는 의사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들이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출산의 경우엔 미리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합니다. 응급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대형 병원과 연계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의사는 1시간 내지 2시간에 한 번씩 돌아보며 진행 상황을 체크합니다. 자연분만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선택해야 하지만 되도록이면 자연분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분만을 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진통을 덜 수 있습니다. 라마즈 분만은 산모 자신의 노력에 의해 출산 진행을 빠르게 유도하여 고통을 줄이는 감통 분만법입니다. 체형이 왜소한 산모나 체력에 자신이 없는 산모에게 적합한데요. 임신 28주에서 34주 사이의 부부가 4주에서 6주 동안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교육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임신 8개월까지는 입원에 필요한 물품을 완벽하게 준비해 가방에 챙겨야 합니다. 만일 임산부 자신이 챙겨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방은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리에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용품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할 점은 출산할 계절인데요. 계절에 따른 아기용품들을 준비하고 선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목록을 만들어 정리합니다. 진통은 무척 힘든 고통이지만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진통 중에 산모가 원하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 도와줘야 합니다. 되도록 곁에 가까이 머물러 주세요. 아내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내 허리에 따뜻한 수건을 대주세요. 등과 허리를 마사지해주세요. 잦은 배뇨를 도와주세요. 이완법을 시도해주세요. 호흡법을 도와주세요. 아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출산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산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은 뒷전으로 하고 아기 돌보기에 집중하는데요. 자신의 몸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은 몸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잘 조리해야 합니다. 몸이나 마음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와 상담을 하고 산후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3~7일)이란 임신과 출산으로 흐트러진 산모의 몸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로 이때 산후조리는 의학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3~7일), 즉 3주 정도 기간에 오루가 분비됩니다. 오루는 출산 후 태반이 떨어져 나온 자리에서 자궁 내막이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분비물인데요. 오루의 색과 양을 통해 자궁과 질의 회복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오루 분비가 끝나면 자궁이 어느 정도 수축되어 자궁과 질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궁이 수축되어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산후조리입니다. 자궁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복통, 요통, 골반통, 비만, 기미, 전신통, 두통 등 다양한 질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궁이 회복되는 시기가 바로 (3~7일인데요) 그 기간에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평생 출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3~7일) 동안은 산후조리원이나 친정어머니, 산후도우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산모는 자신의 몸을 회복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유 자세가 좋지 않으면 유두에 상처가 나거나 전몸살이 날 수 있고요. 아기도 젖먹기를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수유 자세를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를 할 때는 엄마와 아기가 최대한 편하도록 앉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이 좋은데요. 엄마가 아기와 눈을 맞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기의 반응에 응대해주면서 먹이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공부하고 준비한 출산은 두려움보다 기쁨이 더 큽니다. 건강한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부부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노력으로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랍니다.